네, 지난 24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요.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고를 둘러싼 피의자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거죠? 먼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곳부터 정말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요.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예전 말로 동사무소로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의 주소지가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입출국 기록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이 사람이 태국에서 머물렀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왜 태국에서 거주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주장한 A씨가 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장기간 머무르다가 돌연 입국해서 이런 사고를 내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이 많아요. 그리고 또 67시간 동안 도주할 때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그 조력자들 관해서는 추가로 밝혀진 게 없어요. 이 조력자들도 굉장히 수상한 것이 무려 조력자가 3명이었고요. 그 짧은 시간에 이른바 대포폰까지 구해서 제공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씨가요, 친구 B씨로부터 빌렸던 억대 수입차는요,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의 얘기로는 되돌려받지 못한 차량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차량이 왜 광주에 있는지 그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사고 후에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이 또래 조력자의 도움으로 다른 수입 차량으로 갈아타고 곧장 대전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끈 채 도주를 도운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한 항공편을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A씨가 해외 도피를 포기하고 또 다른 조력자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을 이용해서 서울로 숨어들었습니다. A씨의 도주 행각은요, 추가 투입된 경찰의 저인망식 추적에 나서면서 꼬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사실 대포폰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뭐 쉽게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대포폰을 이용하고 도주 행각이 치밀한 걸로 봐서는 범죄 관련 경력이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도주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폰 이런 것들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서 혹시나 조직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이른바 조폭 관리 명단에 이 사람 이름이 올라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경찰의 일단은 설명인데요. 하지만 A씨가 해외에 오래 체류한 점, 그리고 직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다른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A씨의 정확한 정체, 또 조력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많아요. 이거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